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여섯 번째 단원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에서 필요한 수학 개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넓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넓이. 우리가 수많은 넓이를 구합니다. 사각형, 삼각형, 많은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가 무엇인지 정작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념 중심 반복 학습법에서는 개념을 영어 스펠링을 외우듯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개념을 암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신비한 경험을 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습관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넓이라는 것은 정의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입니다. 곱하기 세로예요. 너무 간단하죠? 선생님,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넓이는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정의에 따라서. 선생님, 삼각형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은 사각형, 외접하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면 왼쪽에 두 개의 삼각형과 오른쪽에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넓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용하는 게 부피입니다. 부피. 자, 부피라는 말도 적어볼까요? 자, 부피는 정의가 기둥의 기둥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바로 부피의 정의예요. 이 얘기는 기둥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만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의 부피, 구의 부피 이런 것도 모두 기둥의 모양을 나타내서 만들어서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두 개의 개념을 먼저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넓이와 부피를 여러분이 스펠링을 외울 때 막 수십 번 외우고 막 쓰면서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넓이가 뭐예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외우는 공부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온 게 직육면체라는 말이 나오죠. 직육면체. 자, 우리가 직육면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각형을 정의해야 돼요. 다각형. 이게 한자인데 이름에는 각이 많은 도형이란 뜻이 있어요. 다각형은. 그런데 정의는 각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적어보자.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야 돼요. 평면 도형을 말합니다.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 불러요. 자, 다각형인데요. 일단은 선분해야 되고요. 자, 선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러싸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다각형. 자, 가장 간단한 다각형은 이각형. 그러니까 두 개의 선분들은 어때요? 둘러쌀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다각형은 바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가 나왔으니까 다면체를 정의할게요. 다면체. 이게 한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름에는 면이 많은 입체란 뜻이에요. 면이 많은 입체.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여기도 정의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합니다. 입체도형. 다면체라는 것은 다각형으로 둘러싸야 돼요. 둘러싸야 됩니다. 그래서 면이 하나, 두 개, 세 개로는 입체 둘러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다면체는 사면체부터 시작합니다. 사면체. 오늘 배울 거는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자, 여기까지 잘 필기했나요? 오케이. 자, 잘 필기해두고 이제 수업 끝나고 암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준비학습을 보자. 자, 먼저 여기에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까 넓이의 정의와 똑같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지? 이렇게 계속 적으면서 여러분 그 메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개념이 나오면 계속 손으로 따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 아주 쉽게 8 곱하기 3. 그리고 넓이의 단위는 길이를 두 번 곱하죠. 그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래서 24를 쓰고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필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 센티미터 오른쪽 위에 2가 적혀 있죠. 그죠? 요 2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중학교 수학에서 다시 정의를 할 건데 요 2를 우리는 그렇지 지수라고 부를 거예요. 지수. 꼭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데요. 지수는 곱한 횟수를 말합니다. 곱한 횟수. 센티미터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지수.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 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수학 공부 방법이에요. 질문 있어요? 지금 손 들었는데? 아니 없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 질문, 해볼래? 저 아까 이게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디서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7 옆에 지수가 있으면 음. 7 곱하기 7이라고. 아, 요걸 그럼 좀 설명해 줘 그거랑 똑같은 볼게. 건가요? 자, 봐. 요건 중학교 1학년 수학. 여러분이 6학년 수학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일단 메모해 볼까요? 거듭 제곱이라는 거예요. 거듭 제곱.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원에서 거듭 제곱을 배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같은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곱하는 것. 이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같은 수여야 돼요. 같은 수. 문자는 지금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7을 한번 이렇게 3번 곱한다 생각해 봐요. 쓸만하죠? 그죠? 근데 얘를 10번 곱하고 100번 곱한다 생각해 봐요. 너무 싫죠. 그죠? 몇 번 곱했는지도 세야 되고. 그러느니 아예 얘를 곱하는 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가 곱한 횟수를 적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7의 3제곱이라고 읽을 건데
오른쪽 위에 있는 요 3이 바로 곱한 횟수, 지수, 얘를 지수라고 이름을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즉, 3번 곱했다. 7의 3제곱은 7을 3번 곱한 거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잘 마치고 이제 이어서 중학교 수학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를 보고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모서리로 둘러싸여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꼭 점이라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부를 거예요. 모서리라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전개도라는 것은 모든 입체도형은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전개도라는 것은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이에요. 전개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로 하는데, 자 보세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한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다시 배우는데 옆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넓이 계산이 굉장히 편하고, 위아래 이 두 개의 면은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밑면은 위아래 하나씩 이렇게 두면 넓이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여기는. 자, 요 두 개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길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건널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보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알아볼게요. 근데 직육면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특징. 자, 먼저 여기서 사용할 용어 중에서 합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합동. 자, 합동. 자, 합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합동이란 두 개의 직육면체가 같이 겹치면 그게 합동 아닐까요? 자, 입체도형에서 또 합동을 쓰긴 하는데 합동이라는 것은 얘기해봐요. 지금 마이크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괜찮아요. 일단 합동이라는 것도 중학교 수학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배웠는데 2학년 수학에서 이거 적어줘 보세요. 포개어지는 두도형인데 일단은 정의를 정확하게 적어볼게요. 모양도 같고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두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그래요.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포개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합동. 이게 수업 시간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정성껏 필기를 해놓고 영어 스펠을 암기하듯이 꼭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동이 뭐예요?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양과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공부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이해되니까. 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두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포개어지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직육면체의 건널비에서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인데 직육면체는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직육면체는 마주보는 면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요 가와 마주보는 면은 밑에 있죠. 바닥에 있죠. 그죠? 합동이에요. 합동. 서로 마주보는 두 면 합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어떻게 건널비 계산하냐면 하나의 꼭지점을 잡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을 잡아요. 이 꼭지점과 만나는 면이 세 개죠. 가, 나, 다가 만나고 있죠. 이 가나다의 넓이가 각각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립면체의 넓이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로 열고 면 가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면 나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 면 다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전체 괄호를 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두 개씩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산합니다. 건널비를 계산해요. 다시 한번 하나의 꼭지점을 딱 잡아요. 이 하나의 꼭지점과 만나는 세 개의 면의 넓이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육면체의 넓이는 이건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관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제 쓰라는 게 있어. 이건 꼭 써주세요 하는 거 그런 것만 쓰면 돼요. 그리고 풀이 써주세요 하면 풀이 과정을 쓰면 돼요. 자 보자.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합동인 두 면을 한번 찾아보자. 자 먼저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 안 돼서 자, 답변을 해보세요. 가와 합동인 면은 뭘까요? 가와 합동인 면 마주보는 면 라요. 그렇지 라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 할게요. 나와 합동인 면은 뭘까요? 마. 그렇지 마예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습니다. 한 쌍. 다와 합동인 면은 뭐예요? 다. 그렇죠.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합동이라 넓이가 같은데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동인 면들이 한 쌍씩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의 넓이, 나의 넓이, 다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의 넓이부터 볼까요?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자,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 얼마일까요? 가의 가로 몇 센치? 6cm. 그렇죠. 밑에 있잖아. 6cm. 그죠? 자, 그 네. 다음에 세로의 넓이 얼마일까요? 3cm. 3cm.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가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의 넓이는 여러분 한번 써봐요. 그림만 보고 그리지 마세요. 자, 그림을 보고 자, 가나다. 오케이. 가나다만 계산해 보자. 넓이를 구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 하고 해놨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6 곱하기 3, 18 이렇게 쓴 다음에 제곱 센티미터까지 써보세요. 그리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5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다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3 곱하기 5 15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어때요? 이해 됐나요? 성공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 요거 잘 보세요. 서로 마주보는 면을 여기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이 전개도를 보고 서로 그러니까 합동인 면이에요. 마주 보는 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와 마주 보는 면은 뭘까요? 라. 그렇죠. 잘했어요. 가와 라예요. 이거는 자꾸 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입체 도형의 감각은 여러 번 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와 마주 보는 면은 뭘까요? 나. 그렇지. 나요, 나. 이렇게 한 칸 띄워놓으면 됩니다. 한 칸 띄워놓으면. 자, 마와 나. 자, 하나 남았습니다. 바와 마주보는 면은 뭘까요? 다. 그렇지. 바와 다는 서로 마주보는 면이라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봐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자, 1번, 2번에 1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관찰하고요. 자, 보세요. 이 꼭지점, 하나의 꼭지점을 잡아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면을 가, 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는 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넓이는 가로 열고 가의 넓이 더하기 나의 넓이 더하기 다의 넓이 그리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써보세요. 먼저 가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야? 7 곱하기 4. 7 곱하기 7도 2. 그렇지. 그렇게 찾으면 돼. 한번 써봐요. 가는 7 곱하기 2 자, 더하기 나의 넓이는 7 곱하기 4 그 다음에 다의 넓이는 2 곱하기 4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가로 열고 14 더하기 28 더하기 8 곱하기 2예요. 자, 가로 안을 먼저 쭉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30, 40, 50인가요? 50 곱하기 2인가요? 네. 자, 그러면 100이라 쓰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는 공부 습관을 들여요. 꼭. 자, 여러분들 좀 믿기지 않겠지만 고등학생의 70%는 이런 서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풀이과정 서술하는 습관을 못 들여가지고 아예 공부를 못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풀이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공부 습관만 들여도 상위 30%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풀이과정을 쓰는 공부 습관을 꼭 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어떻게 맞았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보자. 오케이. 자, 이것도 요 가만 한번 넓이를 계산해 보자. 자, 넓이 이퀄. 자, 이것도 하나의 꼭지점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 다음에 가, 나, 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식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계산은 천천히. 계산은 절대 빨리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차례대로 글씨를 쓰는 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을 할 때는 큰 수의 곱셈은 세로 곱셈으로 하세요. 세로 곱셈으로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단위, 제곱, 센티미터. 단위는 답을 쓸 때만 적는 거예요. 풀이 과정에서는 단위를 생략해도 됩니다. 어때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cm입니까? 인데요. 이런 거 입체의 도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계산이 좀 귀찮아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선행학습을 할 때는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보통 학원에 다니면 문제를 많이 풀리는데 그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선행학습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내 거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거고 좀 귀찮은 문제들은 나중에 해당 학년이 돼서 풀면 돼요. 자.